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정액의 생성과 배출 과정에 관한 동아시아의 고대 의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생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죠. 그런데 동아시아 생리학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액의 생성 과정, 그 다음에 배출 과정,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서 정액의 생성과 배출 과정과 유관해서 고찰해 봐야 될 것이 동아시아의 여러 장부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측면 장부도, 척수를 이렇게 그린 장부도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장부도들 중에는 그 유형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 장부도들을 함께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에서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학기가 됐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리라고 하는 것이 한의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인데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성분, 정제된 성분, 추출된 성분, 어떤 기본 물질이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필요한 성분 또는 중요한 성분만 이렇게 추출된 것, 이것을 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물에서 추출된 것도 정이라고 하고,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약을 만든다고 할 때도 거기 그 성분의 기본이 되는 물질에서 어떤 특정 성분만 추출했을 때 그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정이 사용될 때는 이게 거칠 조자와 대비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액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실 정액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제된 순수한 성분이다 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어쨌든 명백하게 지금의 정액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은요, 여기 1번에 표시한 예문들을 보면 부수지 정위지, 저 물의 정, 물의 그 순수한 성분 위지, 이것이 뜻이 되고 화지정, 그 불의 순수한 성분, 불의 기운을 갖는 요소 중에 그 정수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신이 된다. 이러한 예에서는 이제 그 정자가 첫 번째의 의미, 그러니까 중요한 성분, 핵심적인 성분, 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소수기자, 비조각, 증진액, 화기, 정미.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한의서에서 정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순수하고 미세한 성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정도 마찬가지로 1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명백하게 정액의 의미를 가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번에 표시한 예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축 곤신편에 나온 예를 보면 공구이 불회즉 상정,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이 풀리지 않으면 정을 손상시키고 정상, 정이 손상되면 골산위연, 뼈가 시큰거리면서 힘이 없게 되고 정시자하, 정액이 때때로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는 명백하게 이제 정액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의 의미, 즉 정액으로 사용된 의미의 정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많은 경우 이 1번의 의미하고 2번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그냥 순수한 성분으로서의 정이냐 아니면 정액을 의미하는 그 정이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맥도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액생리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정액의 기원입니다. 고서를 보다 보면 자주 이제 받는 느낌이 옛사람들은 정액이 한정된 양만 몸에 있고, 즉
순수한 선천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 또는 내 몸이 형성될 때 만들어진 것, 이것만 존재하고 그것이 매번 배출되면서 소모만 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실 고대 생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논문이 그렇게 현대에 와서 많지는 않은데, 관련된 언급을 논문에서 살펴보면 종종 이 정액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다시 보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예가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가 있어서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가의 서적인 금단대요라고 하는 책의 예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몸에 그 통유 1승 6합, 그 정액은 통틀어서 모두 1승 6합, 한대 6홉이 있다. 그런데 일담 음식지 화미,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의 좋은 성분들이 정의되는데 음식물로부터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성교를 할 때 반홉이 소실된다. 그런데 그 소실되는 양이 적으면 소상자 소, 즉 수일생이 보지. 곧 그 날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생성되어서 보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충이 된다는 겁니다. 매번 소실되고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에 의해서 재생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경에 설명된 기본적인 정액의 배출 경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내경의 설명이고요. 전체적인 한의학사를 보면 여기서 정액의 배출 경로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경의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상고천진론, 여러분들도 상고천진론의 문장은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신자주수, 신장은 수기를 관장하고 수오장육부지 정의장지,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정은 아무래도 앞서 말한 첫 번째 의미의 정,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성분, 순수한 성분,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들여서 저장한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장한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액이 되는 겁니다. 고 오장성 내응사. 그러므로 오장이 왕성하면 내응사, 쏟아낼 수 있다. 이건 이제 정액을 사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일단은 신장에 정액이 보존되고 거기서 이제 배출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오장육부지 정의장지의 그 정의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전자의 의미, 즉 순수한 성분, 핵심적인 성분, 이제 그러한 의미로 봐야 할 텐데요. 어쩌면 이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액의 형태로 변화된 채로 오장육부에서 이미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을 이 당시의 의가들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동의보감의 앞머리에 보면은 동의보감에서는 정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정기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을 맨 앞에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은 오장계유정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오장에 모두 다 정이 있다. 이 동의보감의 각 그 편장의 제목은 허준 선생이 직접 붙인 건데, 여기에 5장에 모두 다 정이 있다라는 제목을 붙인 걸로 보면 지금 이 상고천진론에 얘기한 이 문장에 대해서 허준 선생의 경우에는 상당 수준 5장에서 이미 정액의 형태가 갖춰져 있고 그것이 신장에 모인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경의 저자 역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액의 생리에서 늘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수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수라고 하는 건 지금 흔히 한자 훈으로 얘기할 때는 골수라고 번역을 해요. 골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늘날의 골수는 본메로우라고 해서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골수랑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의미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왜 이것을 따져봐야 되냐면 수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들은 이게 정액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특히 이 도가 계열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정을 논할 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의 전압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액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정액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콧물로 전환되는 그런 경로도 있습니다. 내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뇌삼위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뇌가 스며나가며 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완전한 실질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물질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옛사람들은 뇌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다른 물질로 전화될 수 있다고 봤어요. 내 뇌가 이렇게 스며나가면 이것이 콧물이 된다. 이런 간단한 표현이 보이고요. 청말에 의가했던 왕청임의 설명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보다 명료하게 이제 풀어놨죠. 뇌즙 종비류출, 종비류출. 뇌의 즙, 뇌가 변화된 즙이 코를 통해서 나온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수가 정의 생리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이 원매로 액체에 가까운 그런 물질입니다.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옛사람들은 주로 수라고 하면 척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척수. 지금의 그 실질 조직으로서의 척수를 보통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골수는 이 적색골수와 황색골수로 나누는데 적색골수는 우리가 이제 뼈에서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낼 수 있는 상당히 액체에 가까운 성상을 가진 그러한 물질이고요. 황색골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그러한 골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날 가리키는데 이 황색 골수의 경우에는 옛사람들도 직접 관찰했다면 이것을 그냥 수로 불렀을 거예요. 수에 대한 정의를, 옛 문헌의 정의를 보면 골내지, 뼈 안의 지방덩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다 지방질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뼈 안에 있는 실질 조직을 다 그냥 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지칭 대상은 척수였어요. 척수. 그리고 그 척수가 크게 이제 부풀어진 부분, 즉 뇌죠. 뇌도 그 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뇌도 이 뼈 안에 둘러싸여 있죠. 두개골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골내지, 골 안에 어떤 실질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에 잘 부합합니다. 네. 어쨌든 이 수의 의미에 대해서 좀 그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그 수가 정액으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혈액도 일부 정액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의보감에서 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도가 서적인 진전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해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인미교감, 사람이 성교를 하지 않았을 때 정하무혈중, 그 정액은 혈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미유, 형상, 형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교감지 후 성교를 하고 나서 욕화 동급 성욕이 극에 달하면 성욕의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주신유행지열 몸을 다 돌고 있던 전신을 돌고 있던 그 혈액이 지 명문이 변이청 명문에 이르러서 정액으로 변해서 설원 거기에서 명문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런 까닭에 이 인소설 지정, 사람이 배출한 정액을 저우기 그릇에다가 담아두고 반소 염주, 약간의 소금과 술을 거기에다가 휘저 섞어서 요 일숙 하룻밤을 바깥에서 재우면 즉 그 위혈이 다시 이것이 혈액이 된다. 정액이 혈액으로 바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 교수님께서는 학부생 시절에 실험 정신이 투철하셔서 이 동의보감의 이 글을 보고 직접 해보셨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의보감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도가서 진전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 원문이 상당히 이제 좀 변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원문을 인용할 때 상당히 원래의 형태와 변형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당시에 조선에 수입되어 있던 판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본들과 달랐을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가능성도 있는데 허준 선생이 상당히 총명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전의 내용과 좀 다르게 자신의 머릿속에서 각색된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가서의 도가서 진전에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혈액이 정액으로 전환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액의 전화 과정을 그다음에 혈액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일단 수라고 하는 것은 정액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액이 다시 수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옛사람들은 했습니다. 요 얘기가 바로 환정보뇌, 정을 되돌려서 뇌를 보충한다라고 하는 도가에서 흔히 얘기했던 방중술의 일종의 기법인데요. 이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액이 다시 수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는 이제 콧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 정액은 어디서 오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천적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것 또는 배아가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액의 내원이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물로부터 보충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기원이 돼서 정액이 형성이 되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이 혈액이 일부 정액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정액이 또 혈액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경의 전편에서 매우 분명하게 혈액은 음식물로부터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인 것과 같은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그 엷은 청색으로 표시된 것은 내경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경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과 혈액이 상호 전환된다 하는 것은 동의보감에서만 현재로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면 다른 문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동의보감에서만 확인되는 그러한 전환 경로입니다. 자, 이제 그 장구도와 관련해서 이 정액의 통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 역대 해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양계의 업적을 얘기했습니다. 역대 해부 사례에서 양계의 업적은 상당히 이렇게 돋보이는 또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업적입니다. 근데 양계가 일단 그 존진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진도를 그리면서 아마도 이 구이범 오장도 존진도에 앞서서 약 한 70년 앞서서 그려진 구이범 오장도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이 구이범 오장도와 존진도가 그 후대의 책에
많이 이렇게 섞여서 인용이 됩니다. 섞여서 나와요. 지금 후대엔 존진도나 구이범 오장도가 전래되고 있는 그 문헌들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이범 오장도 원본, 존진도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오른쪽에 네모 박스에 표시된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구이범 오장도나 존진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존진도의 그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돈이초나 만안방에 보이는 존진도 사본을 보면은요, 정면 장구도하고 후면 장구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후면 장구도입니다. 몸의 뒷면, 이 내장, 흉복부 내장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뒤에서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복부 쪽에 길다란 관이 보이죠? 네, 길다란 관이 쭉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이 뭘까요? 위치로 봐서는 아마도 대동맥이나 대정맥이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부속적인 설명이 붙어 있어요. 만안방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본어로 부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또 다른 존진도의 사본인 명간본 동인소열 친구도경에 실린 것을 보면 또 한문으로 여기에 부기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본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요. 심신 두 장이 서로 감응하여 정기를 거두어 혈을 변화시켜 정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몸에 있는 혈액을 이쪽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 관에서 정액을 생성시켜서 배출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과정이냐 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문헌을 통해서 좀 더 그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헌이 이 존진도에 앞서서 실제 해부 사례를 접했던 소철의 이제 논설입니다. 제가 옆에 해부 사례에서 소철의 우질론 3초라는 글, 용천약지에 실린 이 글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소철이 3초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설을 제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인심 잠적,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서 용념불기, 그 성욕이겠죠. 성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정기산지 3초, 그 정액이, 여기서의 정기라고 하는 것은 정액의 이제 전구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겠죠. 그것이 그 3초에 산재한다. 3초라고 하는 인체의 어떤 망으로서의 그런 기관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혈관망 같은 거. 그 3초에 산재하여서 영화 100회, 온몸의 여러 뼈들을 자양을 한다. 그런데 급기 용념 1기, 성욕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 심화 치연, 심화가 이제 불타오르게 되면 흑철 3초 정기, 인신은, 사람의 몸은 3초의 정기를, 3초에 흩어져 있던 정의 기초적인 물질이죠. 그게 이제 혈액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흡철하여 다 빨아들여서 입 명문지부, 명문의 부, 명문이라고 하는 부에 들여보내서 수사의 것, 사정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쏟아내서 이제 나가게 한다. 호차부 위 3초이. 그래서 이 기관을 3초라고 한 것일 뿐이다. 이건 뭐냐면 이 3초의 그 초자에 태울 초자가 있죠. 네, 이것이 이제 그 여기서 말한 욕화, 이 성욕의 불,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명칭 자체가 이 온몸에 퍼져 있는 이런 이제 그 성욕의 불과 관련된 그런 장구이기 때문에 태울 초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3초 전체에 퍼져 있던 정액의 기본적인 물질들이 쫙 모인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모이느냐? 소철의 의술론 3초에서는 당시의 해부 기록에 따라서 양심 사이의 기름, 지막, 거기에 모여서 이것이 정액으로 바뀌고 요독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진전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도교 원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진전에 보면은 척수로부터 정액이 배출되는 경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경에서는 이런 경로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 도가서적에서는 이런 경로가 등장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유남녀 교감, 오직 남녀가 성교를 할 때만 차원기 화이위정, 이 원기가 여기서 이제 그 원기라고 하는 요소가 정액으로 전환된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원기가 정액이 되어서 자니환, 니환으로부터, 니환은 뇌를 말하는 거죠. 뇌로부터 순척, 그 척수 등을 따라서 하 내려와서 지 방광 외신, 방광과 외신에 이르러서, 외신은 이제 고환을 말합니다. 방광과 외신에 이르러서 시설, 것이 배출된다. 사정이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이 뇌 척수가 정액으로 전환된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이 바로 도가설인데요. 이 의가설하고 도가설의 차이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아까 내경의 설을 얘기를 했는데, 내경에서는 신장에서 정액이 저장됐다가 배출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내경에서는 그런 견해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도가의 설이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뇌와 척수가 정액으로 전환돼서 배출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가설과 도가설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소철의 그 의술론 3초에 보였던, 그리고 존진도의 대동맥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액의 생성 경로, 이런 것들은 혹시 일종의 그 심장기원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신 또는 소철이 3초라고 했던 지막, 뭐 이런 곳들에 정액이 저장됐다가 이제 배출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한 견해에서는 뇌와 척수로부터 정액이 내원한다 라는 생각은 없어요. 이제 전신으로부터 정액을 이루는 물질이 모여서 그것이 이제 배출된다 하는 거죠. 우신에서 배출될 수도 있고, 양신에서 배출될 수도 있고, 또는 양신 사이에 있는 어떤 지막에서 형성이 돼서 배출될 수도 있고, 어쨌건 온몸에 있었던 그런 정액의 기본적인 물질들이, 또는 신장에 보관되어 있던 정액, 이것이 요독으로 배출된다 하는 생각이 의가들의 생각이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뇌와 척수가 변화가 돼서 정액으로 배출된다 하는 것이 도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들의 생각은 정액으로 수가 전환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정액이 또 수로 전환될 수 있다고도 봤어요. 그래서 사장될 정액을 다시 되돌리면 이것이 척수로 전환된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소위 환정본유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 장부도들과 함께 이 정액의 통로에 대한 옛사람들의 생각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장부도들은 소위 장부명당도라고 하는, 이게 원대의 그림으로부터 유래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그림인데요. 원래는 지금 여기 장부도만 제가 그렸는데, 명당도라고 해서 경맥 그림을 전면, 측면, 후면 이 세 폭의 경맥 그림과 함께 장부를 그린 그런 그림, 이 네 가지 그림이 하나의 세트로 돼서 많이 전사가 됐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고, 아마 원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의 하나로서, 그 네 폭짜리 그림의 하나로서 장부명당도라고 하는 그림이 많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 형태가 거의 다 이와 같은 형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심장이 보이고요. 심장으로부터 복부 장기로 이어지는 여러 관들이 보이죠. 그 관들이 연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콩팥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심장으로부터 콩팥으로 연결된 관이 다시 요도구를 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경로를 이제 명확하게 표시해 보면 여기 붉은색으로 나타난 이런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신장으로 연결되고 신장에서 다시 요독으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이제 경로를 볼 수가 있어요. 심장과 신장이 연결되는 것은 심신이 서로 교류하기 위한 어떤 통로로서 작용한다라고 옛사람들이 생각했을 거고요. 심장으로부터 요독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정액이 배출되는 통로로 사용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옛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그림에도 그려져 있어요. 맨 끝이 이제 정지소시, 정액이 배출되는 곳이다라고 그림에 다 그려놨죠. 이런 그림이 있고요. 장부도들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측면도를 그린 것도 있지만 좌측면도를 그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이 정액의 통로에 대해서는 심장기원설을 지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중에 맨 오른쪽 그림은 서울의 허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부도입니다. 허준박물관 예전 관장님이셨던 김태정 관장님께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서 구하셨다고 해요. 고서상에서 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유래, 이 그림이 누가 그렸으며 어디서 소장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나 제가 보기에 이 그림은 굉장히 귀중한 그림입니다. 뭐 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림으로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허준박물관 가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특이한 그림이에요. 동의보감의 장부관을 최대한 전신 장부도에다 그대로 그려내려고 했던 그림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이제 내경도라고 할 수 있는 신형장부도가 있는데 그 신형장부도는 그 이전에 그려졌던 만병회춘 장부도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허준 선생 자신의 생각을 잘 반영해내지 못했어요. 허준 선생의 장부관은 사실 그 동의보감에 실린 부분장부도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장부도의 구조를 그대로 전체 장부도에서, 그러니까 내경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전신장부도는 만병회춘의 것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은 허준박물관의 장부도는 최대한 그런 허준 선생의 생각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전신장부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에 보면은 폐에 그냥 구멍이 있죠. 네. 이 구멍 개수도 맞춰서 그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동의보감 신형장부도에서는 내경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동의보감의 그 부분장부도를 보면은 폐에 이제 24개의 구멍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다 그려놨는데 그게 이제 신형장부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딱 그 구멍도 표현되어 있죠. 심장에 대해서도 703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부도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좌측면도를 그린 이제 장부도들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신장기원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표시된 정액의 통로는 이와 같이 1번 계통, 제1계통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이제 장부도가 이천의 의학인문 계열의 장부도입니다. 이천의 의학인문 장부도는 아마도 그 이전에 그려진 화타 현문맥결 내조도라고 하는 그림에서 기원한 것 같아요. 그걸 대충 염두에 두고 그걸 대략 보고 그린 것 같으나 그 신장에서 기원하는 정액의 통로가 없어요. 심장과 신장이 연결되는 통로만 있고 신장으로부터 요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요. 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문맥결 내조도에는 그것이 이제 보이는데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그게 그 관이 일부 그려져 있는데 의학인문 장부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아예 생략되어 있어요. 신장까지만 심장으로부터의 도관이 신장까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의학인문 장부도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장부도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여러 책들의 장부도를 보면은 상당수가 이 의학인문 장부도를 그대로 보고 베낀 그림들입니다. 네,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1955년에 나온 서울대학교 이영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의학사 연구를 같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우리나라에서 실용되어 온 실제로 사용되어 온
해부도에 관한 연구인가 하는 뭐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부생리학설사 연구에서 소박한 연구이지만 선구자적인 그런 연구이고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으면 싶은 논문인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수합할 수 있었던 이영택 교수님이 수합할 수 있었던 여러 장부도들을 모아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수가 의학인문에서 유래된 장부도들입니다. 자, 제3계통의 장부도는 그 그림의 특징만 보자면 심장으로부터 연결되는 도관이 신장에서 끝나고 신장이 요독으로 도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독으로 연결되는 도관은 뇌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도가설, 즉 정액의 뇌척수 기원설을 지지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천 선생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학인문의 원문을 보면 의가설에, 도가설이 아닌 의가설에 부합되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의학인문에 보면은 명문의 맥관은 굽어서 하행하며 양쪽 신장의 맥관에 접속한 후에 천골 부위로 하행하여 직장의 오른쪽에 연결된 후에 항문과 성기 사이로 이어져서 앞으로 나아가 방광하고의 소변 배출 부위죠. 거기가 나란히 주행한 후 배출된다. 이것이 정액이 배출되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신장으로부터 요독으로 도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천 선생의 생각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 밝은 색으로 진홍색으로 표현한 그 부분이 그대로 도관으로 그려졌어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천 선생은 내경도를 그리면서 그 부분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도가설을 지지하는 듯한 그러한 그림으로 그림이 재탄생되게 됐고 이것이 계속 특히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 왼쪽에 보이는 것이 화타 현면 맥결 내조도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경도인데요. 거기에서는 심장으로부터 요독으로 연결되는 도관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재밌게도 이 화타 내조도의 후대 사본 중에 보면은 이 그림을 막 바꿔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구도는 비슷하지만 신장의 연결, 그 정액의 도관은 전혀 다른 형태, 의학인문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의학인문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막 심지어는 화타 내조도의 사본에서도 막 그림을 의학인문의 영향으로 바꿔 그린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심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이 장부도를 그릴 때 사본을 만들면서 새로 사본을 찍으면서 그 그림을 조금씩 고쳐 그린 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문헌에서 이 그림이 이 형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무조건 단정하면 안 됩니다. 후대에 이것이 많이 이제 가필이 되거나 생략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고대의 의서들을 현대에 재편집하면서 이 장부도들은 굉장히 많은 개약이랄까 할까 굉장히 많은 변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7, 80년대에 출판된 동의보감 번역본이나 동의보감 해설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 내장 그림들을 다 현대의 그림으로 많이 바꿔놨어요. 중국의 서적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의종필독 같은 책을 보면 거기는 고유의 장부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현대 해부도로 다 바꿔버렸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편집된 책들 중에 보면 이건 참 답답한 일인데 옛 사람들의 생각을 그 장부도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의 의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에서 밝힌 것과
다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오늘날의 그림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애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지각이 생겨서 그런지 그런 일을 하진 않지만 20세기, 한 세기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의학인문 장부도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하는 거고요. 이천은 의학인문에서 이 정약 기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소철의 의술론 3초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좌신 수혈 화정, 왼쪽의 심장이 그 수혈, 혈을 거두어서 정액을 화생하고 운입, 장저, 명문 이것을 그 명문으로 이동시켜서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에 있는 혈액이 먼저 좌신으로 모이고 거기서 이제 정액이 화성돼서 명문의 우신이죠. 우신에 이제 저장이 됐다가 대신 이제 사정시에는 어떤 도관을 통해서 요독으로 이동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도관은 지금 우리가 해부를 통해서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 도관이 이제 복부 내강의 뒤쪽으로 이렇게 달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대동맥이나 대정맥을 이러한 관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동맥과 대정맥이 이 성기로 행하는 분지가 있었을 텐데요. 그 분지를 이 정액의 관으로 옛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사정이 정액이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장부도에 대해서 또 다른 유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장의 기원서라고는 좀 무관하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장부도에 대해서 특히 측면 장부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유형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동의보감 신형장부도의 유형입니다. 자, 맨 오른쪽 그림이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이죠. 이 신형장부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논문도 나오고 뭐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별 억측이 여기에 다 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참 한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부에 이렇게 막 주름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 대장을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대장인데 이게 숨을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린 것이라느니 아니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도 이 호흡하고 있는 것을 뭐 표현했다느니 눈을 뭐 뜨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 눈 뜨고 그렸고요. 이 배가 이렇게 그려진 것도 이 만병회춘의 그림을 그대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거고 만병회춘에서 이 대장을 이렇게 그려놨던 것이 이 호흡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 대장의 구부러진 형태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참 답한 것들이 많은데 이 만병회춘의 그림을 거의 그대로 이제 옮겨온 겁니다. 옮겨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가적 색채를 더 더했죠. 그래서 뇌를 이환궁이라고 표시한다든지 척추의 일부분을 옥침관, 녹로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도가적 색채를 더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만병회춘의 이 그림이 이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오류를 일부 또 수정한 면도 있습니다. 자, 이 만병회춘의 그림은 아직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살펴보기에는 근래에 알려지게 된 명대 의서인 의성계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의성계제라고 하는 책에 장부도가 나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장부도예요. 이게 워낙 그 사본이 적게 유전됐기 때문에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근래에 알려지게 된 이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의성계제에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구도가 만병해춘 장부도랑 상당히 비슷해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도, 복부, 흉부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만병해춘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과 장부가 연결되는 부분, 이 심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 간계, 비계, 신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까 심장과 신장이 연결되는 도관이 이제 신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계들이 나오는데 그런 계들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계, 비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성계제의 그림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 만병해춘으로 가면서 어그러졌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도관이 위로 내려가는 식도하고 그냥 십자로 교차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교차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으면서 간이 위치가 이상하게 됐죠. 간의 위치가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가 간 밑에 있는 조그마한 덩어리 형태로 표시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간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간계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심장으로부터. 의성계제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만병해춘에서 식도와 이 신계를 십자 교차하는 것으로 그리면서 간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간만 그 자리에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도 다른 장부도와 달리 꽤 높은 위치에다 이렇게 비를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만이라고 해서 위에 붙어 있는 지방지를 표시를 하고 또 그 지만 옆에도 또 비의 실체가 있죠. 이와 같이 비를 이제 나눠서 그리는 여러 부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만병해춘의 장부도는 이것을 이제 동의보감에서 만병해춘의 장부도를 그대로 이제 옮겨서 신형장부도를 만들면서 이러한 오류들은 이제 허준 선생이 봐도 이거는 그대로 답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락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냥 횡격막 부분으로 고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지만이 표시됐던 부분을 B로 고쳐버리고 쪼개져 두 개로 쪼개져 있던 B는 다 없애버리고 그 도형은 그대로 남겨두되 그 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되 아무런 명칭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형장부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선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이 만병해춘에서 온 거죠. 온 것이면서 거기서 일부 이제 잘못된 것들이 수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간의 위치를 이제 제대로 바로 잡았죠. 원래 의성계제에 표시된 간의 위치에다 간을 표시를 한 간자를 써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잡은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에서는 정액의 통로는 거의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여기서는 정액에 관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의성계제에서는 정액의 통로가 이제 명확하게 보였던 건데 그것이 만병해춘 그다음에 동의보감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불분명하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측면장부도에는 요도구 쪽에 정지소시, 정액이 나오는 곳이다 라는 표현이 꼭 붙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그 정액 통로가 불분명해지면서 신형장부도에서는 아예 그것을 생략을 해버렸죠. 정지소시 이런 걸 없애버리고 그냥 수도, 물의 길, 이 항문에다가 곡도 이 두 가지만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자, 그 다음에 이 명대의 중요한 의가인 장경학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당시까지 이제 도가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장경학에 이르면 다시 신장기원설이 복권이 되게 됩니다. 장계비는 이곳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저서인 유경도익에 보면은 그 그림에 명확하게 표시해놨죠. 그래서 유경도익의 내경도를 보면은요, 이 내경도에 명문이라고 하는 장기를 표시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그 명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장이랑 이어져 있죠. 네, 그 신장이랑 이어져 있고, 요게 이제 요도구랑도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명문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궁 부위가 명문이다라고 얘기했고, 남자의 경우에는 대략 그 지금의 전립선 정도에 해당하는 부위에 이 명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이랑 연결돼 있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정액이 배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까지의 여러 장부도에서 척수를 통해서 관이 내려와서 이것이 요독으로 배출되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는 심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다 남기고 있습니다. 예,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도가설이 그 원전에 맞지 않다, 내경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장계빈의 내경도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에는 상당히 많이 이것이 재생산이 됩니다. 에도 시대의 여러 장부도들을 보면은 상당히 자주 이 유형의, 즉 제가 5계통이라고 하는 이 유경도익 유형의 내경도 측면 장부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다 그 명문을 유경도익 형태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그 장부 모형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상당수가 또 그것도 유경도익의 내경도를 재현한 형태로 모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경학의 설이 일본에는 그 에도 시대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또 융합된 형태도 있긴 합니다. 도가설과 의가설이 융합된 형태. 지금 이게 그런 경우죠. 신장으로부터 신장으로 관이 연결되고 그것이 요독으로 나오는데 그게 또 뒤로 척수하고도 교통하죠. 이런 형태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몇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도들을 요약을 해보면 정액의 기원과 관련해서 정액의 통로와 관련해서 측면 장부도의 형태를 요약을 해보면 몇 가지 계통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뽑아보면 이와 같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장에서 신장, 신장에서 요독으로 도관으로 연결된 형태를 그려놓은 것들이고요. 이것은 의가설, 즉 신장기원설을 지지하는 장부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뇌로부터 요독으로 연결되는 도관을 잘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도가설을 지지하는 그림상으로는 도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러한 형태를 이제 장경학이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 명문이 추가된 새로운 형태, 이 척수로부터 내려오는 관을 인정하지 않고 신장으로부터 명문을 거쳐서 정액이 배출되는 통로를 그린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융합된 형태가 보이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측면 장부도들의 중요한 계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의학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정액이 신장에 저장되어 있다가 요독으로 배출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의가들의. 그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뇌척수로부터 정액이 배출된다라고 하는 도가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명대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의가설을 복권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장기원설, 그다음에 뇌척수기원설, 다시 신장기원설로 이행한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이 정액의 생리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이후의 얘기를 조금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해부생리학 지식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을 19세기의 얘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서양 해부생리학을 통해서 정액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아시아의 의가들도 다 들었겠죠. 그렇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부감이 남아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가 이제 이 당종의 글에서도 보이는데요. 이게 확인할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이거 봅시다. 서의위 고한 주 생정. 서의들은 말하기를 고한이 그 정액을 생성하는 것을 관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야,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경험한 내 친구의 경험이 있다. 내공태감, 고한, 내공태관, 그 국내의 그 태감들, 환관이죠. 환관들은 고한이 없는데, 나의 우인인 왕동초라는 사람이 이 태감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 환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동초가 만났던 사람이 환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액이 배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고안에서 이 정액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자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에서 나는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사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추측되는 바로는 그 당시에 이제 환관이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런 설을 고안에서 정자가 생성된다라는 설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여전히 이 당시까지도 이 신장기원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근대 해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이러한 영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근대적인 해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려진 그림을, 이때 해부 결과를 남겨둔 그런 그림을 보면은 정액의 통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림들이 많은데, 그것에서 상당 부분 이 신장과 연결을 찾으려고 애썼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들어가는 것, 해부 전진도의 그림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혈찬유라고 하는 1810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이 경혈찬유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 여기 이 심장 안에 남아있는 액체가, 자기가 심장을 쪼개봤더니 그 심장 안에 액체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액인 듯하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냄새도 비슷한 것 같다.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소변의 원액이었을 텐데, 그것은 상당히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신우 쪽에 모여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런 예에서 보면, 이때까지도 여전히 정액의 신장기원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